30년 완벽한 성전. 단 30초 만에 무너졌다. 당신 몰래 냉동 수정란 훔쳐서 이 아이 만든 거야. 제사와 가짜 성전의 붕괴. 강태사는 평소와 달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온 탓에 조금 상기된 얼굴이었다. 김비서에게는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니 먼저 퇴근하라고 지시해둔 터였다. 그는 조수석에 둔 탐스러운 꽃다발을 챙기며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곳은 그가 유일하게 성자 강태산이라는 무거운 갑옷과 가식적인 가면을 벗고 한 남자로서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식처였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기 직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김 비서? 현관문 앞 마치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는 남자는 분명 김비서였다. 30년을 제 그림자처럼 부렸던 불과 몇 시간 전 퇴근 지시를 내렸던 그 충직한 신복이 왜 이곳에 서 있는 것인가. 태산의 미간이 급격히 좁아졌다. 자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분명 오늘은 쉬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이 웃음나? 김비서는 대답 대신 정중하지만 서늘한 각도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평소의 복종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마치 타인을 대하거나 혹은 죄수를 응대하는 듯한 낯선 예의였다.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기다리다니? 대체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여길? 태사는 터져나오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억누르며 거칠게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현관 복도를 지나 탁 트인 거실로 들어선 순간 태사는 손에 들고 있던 화려한 꽃다발을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뜨렸다. 장미 꽃잎이 핏방울처럼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다. 거실 소파 상석, 평소 자신이 앉던 그 자리에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는 여자. 30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완벽한 아내 윤지혜였다. 지혜야,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여긴 어떻게 알고? 태산의 목소리가 볼품없이 잘게 떨렸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실 구석에는 겁에 질린 김지수가 도윤이를 품에 안고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다. 지혜는 찻잔을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태산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무색무취의 투명함이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바라보는 검시관의 눈이었다. 일찍 왔네요, 태산 씨. 김 비서가 당신 올 시간 정확히 맞춰서 나를 안내해줬거든요. 당신이 말한 그 개인적인 용무가 이토록 따뜻한 가정 방문일 줄은 몰랐네. 태사는 뒤를 돌아 문가에 서 있는 김 비서를 노려보았다. 배신감에 눈뜬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30년 충복이 자신을 속이고 지혜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은 강태산의 세계관을 밑바닥부터 뒤흔들었다. 김 비서 내 이놈,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배신이라니요, 회장님. 단어가 틀렸네요. 김 비서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당신이 이 집을 보육원차 명의로 세탁하고 김 비서의 선의를 불륜의 도구로 이용할 때부터 김 비서의 주인은 이미 당신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이 버린 충성심을 내가 정당한 가격에 샀을 뿐이에요. 태사는 당황을 감추려 오히려 고함을 질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김지수와 도윤이 쪽으로 걸어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윤지혜, 당신 정말 실망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의 집까지 무단으로 들이닥쳐서 사람을 겁줘. 이 사람은 아무 죄 없어. 내 아들 도윤이도 마찬가지고. 당장 여기서 나가. 평창동으로 돌아가서 자숙해. 지혜는 그 가당치 않은 호통에 실소를 터뜨렸다. 남의 집? 당신이 재단 공금을 횡령하고 유령 회사를 세워 산 이 빌라가 당신 눈엔 남의 집으로 보여? 태산 씨, 당신 참 비겁하네.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도덕적인 성자,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언론에 터뜨릴까봐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잖아. 태사는 지혜의 날카로운 지적에 숨을 들이켰다.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산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태사는 뒷걸음질을 쳤다. 걱정 마. 난 당신을 저급한 언론에 넘기지 않아. 완벽한 윤지혜의 남편이 추잡한 불륜남으로 박제되는 건 나에게도 명예로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언론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준비했지. 이미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어. 당신의 해임안을 상정할 거야. 명분은 공금 횡령 및 배임. 김 비서가 가져온 증거들이 아주 명확하더라고. 당신이 감히 나를 해임해. 내가 일군 회사야. 내가 태산이라고. 태산이 뒷목을 잡으며 씩씩거렸다. 얼굴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 김지수가 태산의 팔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태산 씨, 이 여자가 나 감옥 보낸대. 도윤이도 뺏어간대. 제발 살려줘요. 무서워 죽겠어. 절대 안 돼. 해임이든 법정이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수진이랑 도윤이는 내가 지켜. 당신 같은 차가운 얼음덩어리 밑에서 평생 숨막혀 죽느니 난 여기서 내 진짜 가족들과 사람답게 살 거야. 지혜는 그 사람다운 삶이라는 단어가 주는 기만에 폭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마지막 치명적인 일격을 위해 입술을 열었다. 가장 깊숙이 박힌 가시를 뽑아낼 시간이었다. 사람답게. 글쎄. 당신이 지키려는 그 핏줄이 정말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믿어. 당신이 여전히 젊고 왕성해서 아이가 생긴 줄 알았지? 지혜가 가족 서류 가방에서 병원 기록들을 꺼내 태산의 면전에 눈 뿌리듯 흩뿌렸다. 종이들이 태산의 얼굴을 핥히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신 몰래 냉동 수정란 훔쳐서 이 아이 만든 거야. 김지수 저 여자가. 당신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당신 씨를 도둑질당한 멍청한 숙주였다고. 당신이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저 여자가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 이래도 이 여자가 당신의 유일한 안식처야? 태산의 시선이 자석에 이끌리듯 바닥에 흩어진 차트로 향했다. 냉동배아 무단 반출 및 이식 기록. 붉은색 펜으로 잔인하게 강조된 글자들이 그의 시신경을 마비시키듯 파고들었다. 당신은 도윤이가 하늘이 내린 기적이고 당신의 정력이 여전히 청년 같아서 생긴 축복인 줄 알았지? 아니, 착각하지 마. 저 여자는 당신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지방지사, 시차를 나갈 때마다 당신 몰래 이 병원의 비밀 통로를 드나들었어. 당신의 허락도 없이. 그 냉동 수정란을 제 몸에 강제로 집어넣어 만든 결과물이 바로 저 아이야. 아니야. 수진아, 대답해봐. 이게 다 저 여자의 모함이라고 말해. 어서. 태산이 김지수의 가냘픈 어깨를 부여잡고 사정없이 흔들었다. 하지만 김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처박은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 뿐이었다. 그 처참한 침묵이 지혜의 모든 말이 날카로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태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굉음이 들렸다. 30년 충복 김비서의 차가운 배신, 평생을 바쳐 일군 태산그룹 회장직에서의 해임 통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자부심이자 안식처였던 핏줄마저 도둑맞은 가짜였다는 사실. 태산의 안색이 순식간에 검붉게 달아올랐다. 뒷목을 움켜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며 뒤틀렸다. 입술이 경련하며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풀리며 중심이 무너졌고 그는 마치 수백 년 된 거대한 고목이 뿌리째 뽑혀 쓰러지듯 대리석 바닥으로 무겁게 고꾸라졌다. 태산 씨, 정신 차려요. 여보. 김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태산의 몸 위로 매달렸지만 태산의 육체는 이미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다. 쓰러진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허망하게 유영하고 있었다. 지혜는 쓰러진 남편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하지만 그를 부축하거나 상태를 살피는 따뜻한 손길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발치에 선 채 마치 고장난 기계를 내려다보는 관찰자처럼 서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김 비서 119 불러요.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조치하고. 지혜는 차갑게 덧붙였다. 저 남자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자기가 평생 쌓아온 그 완벽했던 성전이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걸 병원 침대에 누워서라도 눈 하나 깜빡이지 못하는 채로 똑똑히 지켜보게 해야 하니까. 그게 내가 주는 마지막 배려야. 지혜는 울부짖는 김지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김지수는 쓰러진 태산의 가슴팍을 붙잡고 절규하며 오열하고 있었다. 김비서, 그리고 이 여자와 저 아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격리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내쫓을 거니까. 내가 지시 내릴 때까지 이 집을 철저히 감시하세요. 옷 한 벌, 아이 장난감 하나도 못 챙기게 하세요. 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김지수의 악에 바친 비명과 겁에 질린 도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지만 지혜의 정교한 발걸음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가짜 성전의 주인은 비참하게 몰락했고 이제 폐허 위로 윤지혜라는 포식자의 처절한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구급차의 요란한 경광등이 비 내린 밤거리를 붉고 푸른빛으로 갈기갈기 찢으며 광기 어린 속도로 질주했다. 그 뒤를 일정한 간격으로 바짝 쫓는 검은색 세단 한 대. 뒷좌석에 앉은 지혜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네온 사인이 일그러지며 차창 위로 흘러내렸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고 생경했다. 지혜는 무릎 위에 놓인 가죽 장갑을 천천히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만이 자신이 깨어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여보,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수많은 미소 중에 진짜는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가슴을 찔러왔다. 10주년 결혼기념일에 태산이 그녀의 목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며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표정으로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보석이자 안식처야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 달콤했던 미러가 실은 서서히 몸을 마비시키는 맹독이었다는 것을 지혜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혜는 입가에 메마르고 비릿한 실소를 띄었다. 충격적인 건 당신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야. 나를 평생 이 가문의 화려한 박제 인형으로 가둬두고 당신은 그 성벽 밖에서 진짜 삶을, 진짜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거지. 지혜의 눈빛에는 눈물 대신 차갑고 투명한 이성이 차올랐다. 슬픔은 사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계산과 처단뿐이었다. 그녀는 앞서가는 구급차의 붉은 후미등을 노려보며 죽음보다 깊은 결심을 했다. 살려야 한다. 강태산을 반드시 살려내야만 한다. 그것은 그를 향한 티끌만한 사랑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일평생 도덕과 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쌓아 올린 이 완벽한 성전이 그의 추악한 업보로 인해 어떻게 하나씩 가루가 되어 무너지는지 그 추악한 폐허를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보, 죽지 마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안 되지.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가짜 낙원이 내 손에 의해 어떻게 도살장으로 변하는지 당신 그 부릅뜬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하니까. 김비서. 정적을 깨는 지혜의 서늘한 목소리에 운전석에서 전방을 주시하던 김 비서가 어깨를 움츠렸다. 병원 측에는 회장님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하여 실신한 것으로 철저히 입단속하세요. VIP 병동 전체를 폐쇄하고 불필요한 잡음이나 헛소문이 단 한마디도 병원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보안팀을 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미 병원장에게는 개인적인 함구령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그 빌라에 남겨진 여자와 아이. 내 허락 없이는 누구와도 심지어 외부 배달원과도 접촉하지 못하게 감시해요. 통신수단은 전부 차단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발을 묶으세요. 지혜의 명령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기계처럼 차가웠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고립될 것입니다. 김비서의 대답을 확인한 지혜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비는 멈췄지만 도로 위에는 여전히 검은 물기가 남아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제 지혜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30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자가 이제 그 그림자를 지우고 스스로 태양이 되어 모든 것을 불태우려 하고 있었다. 강태산이 쓰러진 지금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주인은 공석이었고 지혜는 그 왕자로 향하는 계단을 한 칸씩 밟아 올라가기 시작했다. 구급차가 대학병원 응급센터 입구에 거칠게 멈춰섰다. 의료진들이 쏟아져 나와 들것을 옮기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지혜는 차 문이 열리기 전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리했다. 다시 완벽한 비운의 안주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증오의 불길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은 사냥을 끝내기 전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